야, 작은 아줌마! 오두막에 사는 소녀가 여기가 어디라고 있었어요. 함부로 차를 세워? 소녀 정문 앞에 울려 퍼진 고함 소리. 한 중년 장교가 SUV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운전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 아래 그의 계급장이 번쩍였죠. 중령. 해병대 대대장이라는 권력을 온몸에 두르고 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차 문을 발로 툭툭 걷어찼습니다. 서희준 중사. 내가 지금 누구 차를 부대 정문 앞에 들이밀어? 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젊은 해병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서희준 중사. 28 해병대 5년 차.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어머니께서 저를 배웅하려고. 어머니? 군인 새끼가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출근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조태석 중령의 입에서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단정한 코트 차림. 딸기 키홀더가 달린 평범한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죠. 실례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조중령은 더욱 기고만장하게 코웃음을 쳤죠. 몰랐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해병대 부대 정문이야. 민간인이 함부로 들락날락할 때가 아니라고. 이주는 차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죠. 지난 6개월간 그는 이 남자에게 짓밟혀왔으니까요. 이준아.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복귀해. 엄마는 괜찮아. 엄마. 가거라. 군인답게. 이주는 눈시울을 붉히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중령은 그를 향해 턱을 치켜 세우며 비웃었죠. 야, 서중사. 휴가 잘 보냈어? 이제 일 좀 제대로 해봐야지. 오늘 저녁까지 내 관사 정비 끝내야 돼. 알았지? 알겠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중령은 다시 한번 차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죠. 아줌마, 빨리 차 빼. 여긴 부대야, 부대.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후진하는 차. 백미러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뒷모습.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태석 중령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욕을 퍼부은 그 아줌마가 누구인지, 그리고 6개월 후 이 정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교육용 창작 시나리오입니다. 군 조직 윤리와 정의 실현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픽션이며 실제 인물이나 부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어머니의 복수가, 아니 정확히는 한 소장의 심판이. 그날 밤 이주는 부대 막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서중사 어디가? 관사 정비 업무 아직 안 끝났는데? 조중령의 명령이었죠. 관사 정비. 공식적으로는 대대장 숙소의 보수 및 유지 관리 업무. 군 규정상 정당한 공무였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죠. 야, 이 소파 여기 말고 저쪽으로 옮겨봐. 아니다, 다시 원위치. 아, 몰라. 일단 베란다로 빼. 조중령의 관사거실. 이주는 땀범벅이 된 채 무거운 가죽 소파를 혼자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쿵. 소파 모서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야, 조심해. 그거 200만 원짜리야. 죄송합니다. 이주는 재빨리 소파를 들어 올렸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붉어졌고 손등엔 이미 멍이 들기 시작했죠. 관사 정비. 천만에요. 이건 그냥 이사였습니다. 조중령은 며칠 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그 집 가구들을 관사로 옮겨오는 중이었죠. 중사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복도를 지나가던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는 가 있어. 이주는 고개를 저었죠. 이 지옥의 후임까지 끌어들일 순 없었으니까요. 서중사. 뭐해? 빨리 안 옮겨?
조중령이 맥주캔을 든 채 소파에 앉아 소리쳤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웃고 있었죠. 마치 자기 집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지금 몇 시인데? 11시입니다. 11시? 아직 멀었네.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돼. 내일 감찰 나온대. 감찰. 그 단어에 이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감찰이 나온다는 걸 알면서 왜 이러는 거지? 조중령은 영리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죠. 대대장 관사 보수를 위한 인력 지원 마이너스 서희준 중사. 공문서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대 예산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벽지를 바르고 조명을 교체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와중에 개인 짐을 슬쩍 섞어 넣은 거죠. 중사, 저기 박스들 좀 정리해봐. 안에 식기들 들어있어. 네. 이주는 베란다로 나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그릇들이 빼곡했죠. 이게 관사 정비랑 무슨 상관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나씩 꺼내는데. 야, 그거 깨지면 내 월급으로 물어내야 돼. 조중령의 고함에 이주는 화들짝 놀라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새벽 2시. 이주는 마침내 관사 정비를 끝냈습니다. 아니, 이사를 끝냈죠. 수고했어. 내일 또 보자. 조중령은 그렇게 말하곤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이주는 비틀거리며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도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죠. 손바닥엔 물집이 잡혀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게 군인의 삶인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주는 꾹 참았습니다. 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옆 침대에 후임들이 자고 있었으니까. 이준의 6개월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조중령은 이준을 대대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중사 앉아. 책상 위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진급 심사 대상자 명단. 이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너 올해 상사 진급 대상자지? 네. 근데 말이야. 요새 내 근무 태도가 좀 그래. 조중령이 펜으로 서류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어제도 관사 정비 업무하면서 투덜거리는 거 다 들었어. 표정 관리 안 되더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없어? 내가 봤는데? 이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서중사. 군대는 말이야 상관 명령에 복종하는 게 기본이야. 그게 군기거든. 근데 내가 요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조중령은 가짜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급하고 싶지? 상사 달면 월급도 오르고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도 효도할 수 있잖아. 네. 그럼 태도를 고쳐야지. 시키는 일 군말 없이 하고 상관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알겠어? 알겠습니다. 이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지만 꾹 눌러 담았죠. 좋아. 나가봐. 아, 그리고 내일 저녁에도 관사 좀 들러. 에어컨 필터 청소해야 돼. 네. 이주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막사로 돌아온 이주는 관물대를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 접혀진 종이 한 장. 저녁 지원서. 이주는 그걸 꺼내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벌써 3번째 꺼내보는 거였죠. 그냥 나갈까? 5년을 버텼는데 이딴 새끼 때문에 포기해야 돼? 하지만 이러다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이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으려다가 다시 서류를 구겨 넣었죠.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하실 거야. 이준은 관물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미 어머니는 알고 있다는 걸. 아들의 목소리 톤이 변했다는 걸. 전화할 때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걸.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중사 다음 주 휴가 신청했다며? 행정실 선임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환갑생신이라서요. 오, 효자네. 승인 떨어지면 연락 줄게. 이주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6개월 만에 휴가였죠. 그동안 조중령의 온갖 심부름에 시달리며 이주는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주말 외출도 번번이 취소됐죠. 관사 정비, 대대장 수행, 긴급 업무.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어머니의 환갑. 아무리 조중령이라도 이건 막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준아.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올 수 있어? 응. 휴가 신청했어. 승인 기다리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쁜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엄마. 보고 싶다 아들. 이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6개월. 겨우 6개월인데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나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이주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8월 15일. 엄마 생신.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휴가증이 나오기만 하면 집에 가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생각이었죠. 며칠 후. 서중사 휴가 승인 났어. 정말요? 이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가증을 받아든 손이 떨렸죠. 드디어 집에 간다. 이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조중령이 그 휴가증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8월 15일. 공교롭게도 내 이사날이네. 조중령은 휴가 명단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서중사 미안하지만 내 휴가는 없던 일로 해야겠어. 그의 입꼬리가 사악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조중령에겐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이. 8월 15일 새벽 5시. 이주는 이미 짐을 싸놓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출발해. 점심때쯤 도착할 거야. 문자를 보내고 이주는 환하게 웃었죠. 하지만 전 대대원 집합, 긴급 물자 점검. 확성기에서 갑작스러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무슨 점검? 오늘 광복절인데 무슨 점검이래? 병사들이 웅성거렸죠. 이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때 조중령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본부에서 급하게 지시 내려왔어. 오늘 오전 중으로 전체 물자 재점검 실시한다. 휴가자 빼고 전원 집합. 휴가자 빼고. 이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아, 서중사. 너는 물자 담당이니까 남아야지. 휴가? 점검 끝나고 가면 되잖아. 대대장님, 하지만 오늘 어머니 생신이. 생신? 내일 가서 축하하면 되지. 군대가 놀이터야? 명령 불복종할 거야? 조중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이준을 바라봤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점검은 오전 내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본부에서 내려온 점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조중령이 임의로 만든 명령이었죠. 서중사, 이거 다 확인했어? 네, 대대장님. 다시 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이주는 같은 물품을 3번째 세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어머니께 전화해야 했습니다. 엄마. 이준아. 어디쯤 왔어? 엄마가 지금 갈비찜 하고 있는데. 그게. 미안해. 갑자기 부대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알았죠.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아들. 괜찮다니까. 군인이 할 일 하는 건데. 다음에 보자. 응. 전화를 끊고 이주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입을 막고 울었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때. 서중사, 뭐해? 점검 아직 안 끝났어. 빨리 나와.
조중령의 목소리가 화장실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나왔죠. 죄송합니다. 야, 얼굴 왜 그래? 울었어? 아닙니다. 에휴, 군인 새끼가 유약하게. 어머니 생신 못 가서 우냐? 효자 양반이네. 조중령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어차피 오후엔 내 짐 옮겨야 되는데 딱 좋네. 그 순간 이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300km 떨어진 대전의 한 아파트. 한정희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선 갈비찜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상 위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급한 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광복절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정희는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 군복을 입은 아들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준아. 정희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화는 달랐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미안해라는 말을 할 때 섞여 나온 작은 흐느끼는 소리.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군 생활. 사람의 목소리로 상태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었으니까요. 뭔가 있어. 정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죠. 육군본부 감찰실 김성훈 대령. 오랜 전후였습니다. 정희는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성훈이? 오, 정혜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장군은 무슨? 나 작년에 진급했어. 이제 소장이야. 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 일로 군 인맥을 동원하는 게 옳은가. 하지만 어미의 본능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어. 성훈아, 하나만 알아봐 줄 수 있어?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해병대 5사단 2대대. 거기 대대장이 누구야? 잠시만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태석 중령입니다. 45기 올해로 대대장 2년 차네요. 그 사람 평판 어때? 공식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근무 평정도 양호하고요. 왜 그러십니까? 정희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부대야. 근데 요새 전화할 때마다 좀 이상해서. 아, 서희준 중사님 말씀이시군요. 제가 한번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 조용하게 부탁해.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아들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죠. 1990년대 대한민국 최정예 707 특임대. 여성으로는 최초로 특임대 요원이 된 한정희.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침투 훈련. 그녀는 남자들 사이에서 투스타라 불렸습니다. 2개의 별. 언젠가 소장까지 달 거라는 동료들의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한정희는 육군 소장으로 진급했고 지금은 예비군 훈련소 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한테 누가 감히.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들에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소장으로서. 일주일 후 이준은 가까스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준아.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가 달려나왔죠. 엄마. 어서 와. 고생했어.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한여름인데 아들은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덥지 않아? 왜 긴팔을 입고 있어? 아, 부대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몸이 좀 차가워. 이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고 허리를 살짝 구부정하게 하고 있었어요. 밥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어. 응. 식탁에 앉은 이준.
정희는 국을 떠서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고마워, 엄마. 이주는 숟가락을 들었죠.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그릇을 드는데 손등에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준아, 손 다쳤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손이 떨리잖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주는 재빨리 숟가락을 놓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을 집으려는데 갑자기 신음이 나왔죠. 팔꿈치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 겁니다. 괜찮아? 응. 하지만 이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죠.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이준. 네? 소매 걷어. 엄마 진짜 괜찮아. 걷으라고 했어.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군인의 목소리였죠. 이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들의 팔뚝, 손등, 팔꿈치,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새까만 멍, 노란 멍, 보라색 멍. 시간차를 두고 생긴 멍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죠. 이게 뭐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대에서 훈련하다가 좀. 훈련? 이게 훈련 자국이야? 정희는 30년 군 생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훈련멍이 아니었어요. 무거운 걸 반복적으로 들다가 생긴 상처. 가구를 옮기거나 짐을 나르다가 생긴 멍이었죠. 이준아, 엄마한테 말해. 무슨 일 있어? 이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6개월간 참았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긴. 말해봐. 대대장님이 저한테. 이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관사정비라는 명목의 이사, 휴가 박탈, 진급을 미끼로 한 협박, 밤마다 쓴 저녁 지원서, 모든 것을.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굳어 있었죠. 이준의 고백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그저 아들의 팔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엄마, 밥 먹어. 응? 밥부터 먹으라고. 정희는 국그릇을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죠. 이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먹으로 난간을 꽉 쥐었죠. 내 아들한테 감히.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 수많은 전투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조태석. 그 이름을 되뇌며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성훈이. 아, 장군님.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알아봤어? 김성훈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 파악했습니다만 좀 심각합니다. 정희의 눈썹이 꿈틀했죠. 말해봐. 조태석 중령 관사 보수 명목으로 부대 예산을 유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하들을 사적으로 부려먹은 것 같고요. 증거는?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회계 장부를 보니 관사 수리비 명목으로 빠진 돈이 실제 공사비보다 많습니다.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중입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파봐. 철저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응? 이거 공식 감찰로 전환하시겠습니까? 제가 상부에 보고하면. 아니.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증거만 모아.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직접요? 응. 내 아들 일이거든. 전화를 끊고 정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주는 밥을 다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죠. 이준아. 응, 엄마. 엄마가 물어볼게. 대답만 해. 정희는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조태석 중령, 그 사람 평소에 부대원들한테 어때? 다들 무서워해요. 갑자기 화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벌 주고
다른 간부들은 아무도 대들지 못해요. 대대장이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넌 이제 쉬어. 내일 복귀하지? 응.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어. 이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됐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날 밤, 정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걸린 군복, 육군 정복, 어깨에 달린 두 개의 별이 조명 아래서 빛났죠. 조태석. 정희는 군복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만나자.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이준을 배웅하며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 그래. 힘내.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아. 내가 끝낼 거야. 이준을 보낸 후 정희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밤새 김성훈 대령이 이메일로 보낸 자료였습니다. 조태석 중령 비리 의혹 정리 극비. 정희는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관사 수리비 명목 300만 원 유용. 부하 사병 사적 노역 동원 정황. 휴가 부당 박탈 이건. 진급 심사 과정에서 개인 감정 개입 의혹. 이 정도면 충분해. 정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만으론 부족했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해. 정희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이준의 다음 복귀일. 한 달 후였죠. 그때까지 준비하자.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본부 인사처입니까? 저 한정의 소장입니다. 아,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다음 달 15일 해병대 5사단 방문 일정 잡아주세요. 예하 부대 격려 방문 명목으로. 해병대요? 육군 소장님이 해병대를요? 합동작전 협력 차원입니다.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태석. 내가 어떤 놈인지 직접 보겠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희는 철저히 준비했죠. 감찰반과 비밀리에 회의하고 조중령의 동선을 파악하고 부대 내부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복귀일 전날 밤 정희는 이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준아. 응, 엄마. 내일 엄마가 너 데려다 줄게. 응? 엄마가?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아니야. 엄마가 직접 데려다 준다. 이준은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리고 이준아. 응? 내일은 절대 놀라지 마. 알았지? 무슨 말이야? 그냥 엄마 말 들어. 아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죠. 육군 정복. 정갈하게 달인 군복을 꺼내 침대에 놓았습니다. 계급장을 확인했죠. 두 개의 별. 소장. 내일은 어머니가 아니라 소장으로 간다. 정희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내일 해병대 정문 앞에서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대대장의 몰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귀일 아침 정희는 평범한 코트 차림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딸기 키홀더가 달린 SUV. 조수석엔 이준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엄마, 정말 괜찮아? 그냥 버스 정류장에 내려줘도 돼. 괜찮아. 정문까지 데려다 줄게.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이준은 계속 시계를 봤죠. 부대 도착 시간을 계산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대대장님 만나면 어떡해? 만나면 어때? 엄마한테 또 욕할 수도 있어. 정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욕? 해보라고 해. 엄마,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차는 해병대 5사단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이준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 했죠. 엄마, 고마워. 다녀올게. 잠깐. 정희가 이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차 돌려서 나갈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거기 차. 익숙한 목소리. 이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조태석 중령이었습니다. 조 중령은 정문 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죠. 서희준 중사. 내가 또 차를 정문 앞에 대놓고. 조 중령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유리창을 툭툭 두드렸죠. 아줌마,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빨리 차 빼요. 정희는 창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여기 군부대 정문이라고요. 민간인이 함부로. 조 중령의 말이 끊겼습니다. 정희가 차에서 내렸거든요. 단정한 코트. 평범한 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죠.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들 배웅하러 왔어요. 아들? 서희준 중사 어머니? 네. 조 중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휴, 군인 자식 둔 어머니가 이렇게 오냐고요? 애버릇버리게. 어서 차 빼시고. 대대장님. 이준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닥쳐. 조 중령이 이준을 노려봤습니다. 군대에서 상관한테 말댔구야? 너 오늘 각오해. 그때였습니다. 정희가 코트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천천히. 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아줌마? 조 중령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코트가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육군 정복. 정갈하게 다린 군복이 햇빛 아래 드러났죠. 조 중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깨. 2개의 별이 번쩍였습니다. 뭐? 조 중령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차 안에 던지고 조 중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육군 소장 한정희입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문 앞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조 중령은 멍하니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소장? 왜? 믿기지 않아? 정희는 군복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육군 소장 한정희. 사진과 계급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조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요. 아, 그게. 저는 몰랐습니다. 장군님께서 민간인 차림으로 계셔서. 민간인 차림?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군복 입고 다녀야 소장이야? 사복 입으면 아줌마고. 그게 아니라. 조태석 중령.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 기억나? 애버릇 버리게라고 했지? 그건. 그리고 내 아들한테 오늘 각오해라고도 했어. 조 중령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장군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정희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육군 소장이 해병대 정문 앞에 섰는데 인사도 없이 욕부터 하는 게 해병대 예의야? 죄송합니다. 조 중령이 부랴부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죠. 늦었어. 정희는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 중령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죠. 조 중령. 지난 6개월간 내 아들한테 뭘 시켰지? 그건 정당한 업무였습니다. 관사 정비. 정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사 정비가 개인 이삿짐 나르는 거야? 개인 가구 옮기는 게 공무야? 조 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누군지 알아? 정희는 조 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707특임대 출신이야. 30년 군 생활 동안 너 같은 쓰레기 수십 명 봤어.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07특임대.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가 달랐죠. 그리고 말이야.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벌써 내 비리 조사 중이야. 관사 수리비 유용, 부하 사병 사적 노역, 휴가 부당 박탈. 그건. 증거는 차고 넘쳐. 장부 기록, 증인 진술, 너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까지.
조중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정문 밖에서 차 한 대가 들어왔죠. 검은색 세단. 차에서 2명의 장교가 내렸습니다. 육군본부 중앙감찰실입니다. 김성훈 대령이었습니다. 그 옆엔 헌병대 소령도 함께였죠. 조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태석 중령. 정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익을 챙긴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김성훈 대령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조태석 중령, 군 감찰 규정에 의거하여 당신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김 대령이 서류를 펼쳤죠. 지난 3개월간 관사 보수 명목으로 부대 예산 총 45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150만 원. 그건 차액 300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중령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개인 이사 비용으로 쓴 거 아니야? 정의가 날카롭게 물었죠. 아닙니다. 저는 증거 있어. 김 대령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 개인 계좌로 8월 5일 1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관사 수리 예산 계좌. 조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헌병대 소령이 녹음기를 꺼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중사, 오늘 내 짐 다 옮겨놔. 내일 감찰 나온대. 녹음된 목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중령의 목소리였죠. 이건 관사 정비가 아니라 개인 이삿짐입니다. 부하를 사적으로 동원한 증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김 대령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야, 서중사. 휴가? 점검 끝나고 가면 되지. 대대장님, 하지만 오늘 어머니 생신이. 생신? 내일 가서 축하하면 되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승인된 휴가를 허위 명령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조중령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장군님이 처음부터 저를 노렸어요. 함정? 정의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함정에 안 걸렸겠지. 하지만 조중령. 정의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 팔에 난 멍 봤어? 그게 내가 시킨 노가다 때문이야. 한여름에 긴팔 입고 다닌 이유가 뭔지 알아? 조중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의를 똑바로 보지 못했죠.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전역 지원서 쓰면서 울었어.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어미의 슬픔이었죠. 군인의 명예를 짓밟고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고 그게 대대장이 할 짓이야? 장군님, 저는... 닥쳐. 정의는 손을 들었습니다. 헌병대 소령이 수갑을 꺼냈죠. 안 돼. 안 돼요. 조중령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봐주라고? 정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아들이 빌었을 때 넌 뭐 했어? 수갑이 조중령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죠. 주변 병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태석 중령 연행합니다. 헌병들이 조중령을 끌고 갔습니다. 장군님, 제발, 한 번만요. 조중령은 발버둥을 쳤죠. 하지만 헌병들은 단호했습니다. 차에 태우고 문을 닫았어요. 정문 앞에 모인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대대장이 수갑 찬 채 끌려가는 모습,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김성훈 대령이 정의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어, 성훈아.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대령은 경례를 올리고 차에 올랐죠. 검은 세단이 떠났습니다. 조중령을 태우고 정의는 천천히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준아, 엄마, 괜찮아? 이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지만 군인이었죠. 정희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어. 잘 견뎠어. 엄마. 고마워.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정희는 아들의 군복깃을 세워줬습니다. 이준아. 응. 부당한 일을 참는 게 군인이 아니야. 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진짜 군인이야. 기억해. 네. 이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며 돌아봤죠. 들어가. 이제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엄마. 응? 사랑해. 정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차는 천천히 정문을 빠져나갔죠. 이준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애 가장 당당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니 소장님께,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죠. 정문 앞, 수십 명의 해병이 한 대의 차를 향해 경례하는 모습.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한 달 후, 조태석 중령은 군사법원에 섰습니다. 피고인 조태석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 제84조 공금 유용, 제92조 부당한 명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조 중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불명예 전역. 30년 군 생활의 끝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부대 예산 유용 금액 300만 원 전액 환수 및 피해자 서희준 중사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것. 조 중령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정희는 조용히 지켜봤죠. 아들 이준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이준아, 배고프지? 응, 좀. 엄마가 밥 사줄게. 뭐 먹고 싶어? 갈비찜?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환갑 때 못 먹인 거 오늘 실컷 먹자.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죠. 그날 저녁, 이준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중사님, 후임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새로 오신 대대장님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 네. 부당한 명령 절대 안 내리시고 휴가도 다 보장해 주신대요. 이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적인 부대가 됐구나. 그날 밤, 이준은 관물대를 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저녁 지원서. 이준은 그걸 꺼내 물끄러미 바라봤죠.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비리리릭. 2조각, 4조각, 8조각. 산산조각 난 저녁 지원서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나는 계속할 거야. 이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처럼 떳떳한 군인이 될 거야. 그의 눈빛엔 다시 빛이 돌았죠. 며칠 후, 이준에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 중사님 진급 심사 통과하셨대요. 정말? 네. 다음 달부터 상사십니다. 이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 중령 때문에 포기했던 진급. 이제 이뤄진 거였죠. 그날 저녁, 이준은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상사 달아. 정말? 축하해, 아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진작 전역했을 거야. 정희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준아. 응? 엄마 자랑스러워. 이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 6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이준은 이제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대에서 모범 간부 시상식이 열렸거든요. 서이준 상사 앞으로. 사단장의 호명에 이준은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서이준 상사는 부하들을 모범적으로 지도하고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상장과 메달이 이준의 손에 쥐어졌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객석 뒤편. 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육군 정복 차림의 한정희.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컸구나, 이준아. 시상식이 끝나고 이준은 뒤편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축하해. 정희가 아들에게 다가갔죠.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깜짝 선물이야. 우리 아들 상 받는 거 보러 왔지. 이준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군복과 군복이 맞닿았죠. 엄마. 응?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정희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알아. 내 얼굴만 봐도 알아. 두 사람은 부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준아. 네. 힘들었지? 이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힘들었어.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아니야. 이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부당한 걸 참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게 군인이라고.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죠. 기억하고 있구나. 매일 생각해. 그리고 후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그래. 잘하고 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부대를 물들였죠. 엄마. 응? 나 상사 달았으니까 이제 목표가 생겼어. 뭔데? 이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처럼 별 다는 거. 소장까지 갈 거야.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툭 쳤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진심이야. 엄마가 롤모델이거든.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 엄마. 아들. 응? 엄마도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죠.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 같을 때. 하지만 기억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그리고 여러분 곁엔 항상 누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